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오토포스트 밀착 카메라 일본차 불매운동 특집 코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기부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비롯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본 불매운동의 열기가 다른 쪽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작은 생필품을 비롯하여 자동차와 같은 큰 소비로 이어진 불매운동의 열기가 일본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금까지 문제되고 있는 방사능 문제입니다. 초기에는 일본 여행과 후쿠시마산 농산물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차츰 수출 물품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늘어났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뒤 방사능 문제에 대한 인식이 흐려질 때쯤 불매운동 바람에 이어 일본 제품 방사능 문제를 지적하는 사례가 다시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일본에서 수입된 자동차에서 방사선이 초과 검출되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이 해당 자동차를 반송 조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은 일본에서 들여온 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한 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방사선 초과 제품은 유라시아 경제연합 소속 국가로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고, 여기엔 러시아, 베랄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이 포함됩니다. 3월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 들여온 승용차에서 또 방사선이 초과 검출됐다고 러시아 세관은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차는 일본에서 들여온 아우디, 프리우스에서 방사선이 초과 검출된 지 2달 만입니다. 러시아는 이번에 발견된 차 역시 반송 조치하겠다 말했고, 지난 1월과 이번 3월에 방사선이 검출된 2대의 자동차 모두 중고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물품에서 방사능이 초과 검출된 사례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875건, 일본 수입차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러시아에서 이를 즉각 반송 조치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자 우리 정부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에서 일본에서 수입된 도요타 차에서 방사선이 초과 검출된 이후 우리 정부는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관세청은 도요타 자동차를 방사능 우범 화물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 소식이 보도된 다음 날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의 방사능 검사 과정보다 더 까다롭게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와 더불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산 화로차 해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실시하기 시작하는 등 일본에서 건너오는 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일본차는 도요타뿐 아니라 모든 브랜드에 확대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내놓는가 하면, 일본산 화로차 검사에 대해서는 화로를 수입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기사 뜬 지가 언젠데 참 빨리도 점검한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카우보이의 대명사였던 서양인 배우 존 웨인이 동양의 징기스칸을 연기했던 영화. 주연 배우가 모두 미국인이면서도 그 당시 유색인종 캐릭터나 인물을 백인으로 바꾸는 행위인 화이트워싱의 대표적인 예로 통했으니 평가는 당연히 받겠습니다. 비록 영화에 대한 평가는 좋지 못했으나 영화와 관련된 일들은 매우 기이했습니다. 영화에 출연했던 주연 배우 존 웨인은 물론이고 감독을 포함한 제작진 다수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 존 웨인은 영화 촬영 후 25년이 지난 1979년에 오랜 암투병 끝에 숨졌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스스로 자신의 지독한 흡연량 때문에 폐암에 걸린 것이라 믿었으나, 영화 촬영 당시 같이 있었던 스태프 절반 이상이 암에 걸렸다는,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배우 및 제작진 220여 명 중 91명이 암에 걸렸고 존 웨인을 포함한 46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초점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본의 저널리스트 히로세 다카시는 그들이 암에 걸려 사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했습니다. 영화가 제작되기 1년 전인 1953년 미국 네바다주에서는 원자폭탄 클라이맥스의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핵실험 이후 생긴 일명 죽음의 재가 영화 촬영 현장인 유타주 스노우 캐니언에 흩날리고 있었고, 촬영지는 핵실험장으로부터 2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주변 산맥과 지형을 타고 퍼져나간 죽음의 재가 220여 명 제작진 가운데 91명에게 암을 유발하고 그중 46명을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론이지만 암 발생자와 사망자의 숫자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불안에 떨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당시의 위정자들은 더 큰 목소리로 문제를 덮으려 했었습니다. 이 유명한 일화를 듣는 동안 아마 대부분 오늘날의 일본을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는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 지금의 그들도 더 큰 목소리로 어떠한 문제를 덮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마치 그 당시 배우와 제작진이 암에 걸려 죽음에 이른 것처럼 오늘날 일본, 그 중에서도 후쿠시마와 관련된 방송인이나 스포츠 스타는 백혈병에 걸렸고 그림자와 같은 어두운 소식들을 덮기 위해 재건의 올림픽, 즉 부흥의 올림픽을 더욱 크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사능의 코로나 문제까지 겹치고 있음에도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유명 배우를 내세워 성화봉송 리허설을 마쳤고 일본 정부는 계약서 내용까지 언급하며 올림픽 취소가 아닌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오래전부터 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위정자들이 전쟁 패배의 책임을 외면하고자 만들었던 1억 총참회론, 전범국 일본의 위정자들, 그러니까 그 시대 전범들이 자신의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만든 방법 중 하나로 전쟁의 책임은 일본인 모두에게 있다 하여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낸 그들만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56년 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재건과 부흥의 올림픽을 꿈꾸고 있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부흥을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도쿄올림픽은 그들에게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부흥을 위한 무대라 할 수 있겠죠. 56년 전 원폭 피해자임을 자처했던 것처럼 방사능의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오늘날 마치 같은 날을 보는 듯한 과정들을 보고 있자 하니 그들의 책임 회피도 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요즘, 만약 올림픽 개최 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2020년에 1억 총참회론이 없을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1988년에 개봉된 애니메이션 아키라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의 실패를 예측했다고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화제가 됐던 이 장면에서 아키라는 도쿄올림픽의 연기가 아니라 취소를 말했습니다. 오늘의 밀착 카메라였습니다.